네, 안녕하세요. 승열입니다. 이번 주도 까치산에서 까치토크. 그러나 까치산에서 펼쳐지지 않는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경이 똑같죠? 저번 주랑? 저번 주에 청주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지금도 청주에 있습니다. 서울을 잠깐 갔다가 다시 출장을 내려와가지고 요거 영상을 찍고 있고, 일단은 비극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이번 주 영상은 결과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봐야겠죠? 승점 1점을 원정을 가서 가져오긴 했지만 다 이긴 경기를 이제 90분에 실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 거 같은 무승부? 그게 지금 올 시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들이 좀 반복되고 있긴 한데, 그게 경기 리뷰를 들어가자면 전반 경기 자체는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패스들이나 어떤 선수들의 유기적인 연계,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크로스가 올라가기 위한 과정, 혹은 중앙에서 풀어나오는 빌드업의 형태가 되게 앞선 안산전이나 파주전보다는 훨씬 좋은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좀 선수들끼리 패스가 되게 유기적으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좋은 얘기부터 할까요? 경기 리뷰 얘기를 하자면, 골 득점은 오랜만에 윤민호 선수가 시즌 3호 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우리 민호햄. 제가 올 시즌 마킹을 노리고 있는 선수지 않겠습니까? 계속 벤치전에서 이제 안젤로티 빌레로가 선발로 나오다가 윤민호 선수가 후반전에 이렇게 출전을 하는 모습을 최근에는 보였었는데, 안젤로티 선수가 저번 경기에 어쨌든 본인이 다치고 들어왔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고 이번 주는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민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됐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득점을 했으니까. 빌레로와 윤민호의 조합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조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선 라인에 있어서 안젤로티랑 빌레로는 사실 톱 자원의 어떤 형태의 공격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에 선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윤민호 선수는 조금 중앙지향적인 공격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다 보니까 가운데 분명히 선수가 한 명 있었고, 양쪽 사이드 빌레로가 뭐 좌우 가운데 할 것 없이 프리롤로 넘나들면서 공격을 이끌어줬고, 양쪽 사이드에는 황석기랑 이준상 선수가 나왔습니다. 경기 내내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1대1을 완벽하게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사실 이 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해진 시스템에 의해서 패스 플레이로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까지는 사실 되게 꽤 좋은 평가를 받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 작업을 펼칠 때 왼쪽이 주된 루트인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성남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정승용 선수도 꽤 높이까지 많이 올라와가지고 크로스도 하고, 뭐 이준상의 크로스 1대1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형태의 공격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게 더 유독 잘 보였던 것 같은 경기이긴 하거든요. 이준상 선수가 공을 잡고 빌레로랑 정승용이 이제 3점 패스를 통해서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 라인 사이 공간을 정승용 선수가 파고들면서 전체적으로 크로스가 오른쪽에서도 그렇고 왼쪽에서도 그렇고 박스 바깥에서보다는 박스 안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많았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크로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축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해주는 형태의 공격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황석기 선수가 크로스가 올라왔고 윤민호 선수가 되게 깔끔하게 헤더를 하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리액션이 생각보다 작아가지고 나는 이거 옵사이드인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세레머니를 크게 하지 않았다 정도로만 저는 받아들이긴 했거든요. 뭐 그래서 황석기 선수가 이번 시즌 1골 1어시를 결과적으로 기록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했던 유스 선수가 이제 터질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스 선수라 함은 어린 선수 22세 이하 자원의 선수가 한 명 터질 때가 됐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말하자마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전반에 교체 아웃이 되긴 했지만 충분한 활약을 펼쳐줬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선수가 30-40분만 정확하게 잘 버텨주면 우리 팀한테는 되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 기회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프레이타스 대신
유준선 선수가 나오면서 박수빈 프레이타스가 아니라 박수빈 류준선 조합으로 나왔거든요. 이 조합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조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류준선 선수가 작년에는 사실 선발로 꽤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준상 선수랑 번갈아서 22세 자원으로서 선발로 나오기도 했고, 혹은 이제 둘이 같이 나오는 경기들도 많았는데, 올 시즌은 22세를 벗어나면서 교체 자원으로서 계속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플레이 타임이 좀 적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진 본인의 기량을 펼치기엔 시간이 매 경기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이게 풀타임이 되니까 본인이 호흡을 좀 찾아가고 리듬을 찾아가서 그런지 꽤나 테크니컬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탈압박도 꽤 잘했고, 그리고 작년보다 몸싸움에서 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원에서 박수빈 선수와 함께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류주환 선수를 얘기를 하면, 사실 성남에 있는 오른쪽 풀백은 작년 시즌을 기대했을 때 되게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무언가를 하면서 시즌을 시작했겠으나, 생각해보면 이 선수 오른쪽 수비수잖아요. 그럼 일단 수비부터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꽤나 합격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공격적인 거는 사실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이 선수가 윙백 형태로 지금 뭔가 윙백 이상의 역할을 부여받기를 원하고 그 이상의 플레이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 맞는데, 일단 수비수기 때문에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되게 활동해야 되는 양이 많은 포지션,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그런 롤을 맡고 있는데 활동량도 꽤나 많이 가져가주면서 위아래 할 것 없이 꽤나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줬다고 생각하고, 이상민 베니시오는 국밥이지 않겠습니까? 이번 경기도 잘 막아줬어요. 이상민 선수가 요즘 약간 공격적인, 세트피스에서 공격적인 능력을 좀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한 경기에 하나씩은 나오는 것 같아. 뭐 결정적인 헤더라던가 아니면 혹은 되게 결정적인 기회를 유효슛으로 이어지는 슈팅을 되게 많이 해.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 선수도 하나만 들어가면 또 우르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베니시오 선수는 헤딩 경합에 있어서는 이 선수가 리그 탑 클래스인 것 같습니다. 그 수비 진영에 있어서 볼이 올라왔을 때 베니시오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볼이라는 생각부터 들게 되다 보니까 팬으로서 경기를 보는데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더 믿고 갈 수 있을 거잖아요. 이상민, 베니쇼가 각각 되게 골에 근접한 찬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득점에 실패가 되면서 앞서 나갈 때 더 벌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이 선수들의 그거를 이번 경기가 비긴 게 이 선수들의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베니시오 선수는 진짜 막말로 통짜리 날렸단 말이야. 본인도 헤딩하고 그냥 바로 머리 감쌌잖아. 이게 뭔가 너무나도 본인이 아쉬운 기회라는 거를 생각했을 것 같고, 정승용 선수는 회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중거리 슛도 아마 시원하게 하나 해줬고, 프리킥도 본인이 조금 먼 거리에서 직접 처리를 하면서 그 작년 화성전에 36라운드였죠. 화성전의 기억을 좀 되살릴 법한 그런 경기들을 그런 킥들을 좀 보여줘서, 정성용 선수는 이제 올 시즌뿐만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보고 싶다.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들게 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교체 자원으로 들어가면 유선 선수가 사실 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한 85분 정도였나요? 그때 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수비적인 역할, 중앙 수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팀이 3백으로 포메이션을 변화하고 수비적으로 완벽하게 경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물론 이 선수 때문은 아니겠지만 실점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유선 선수는 어쨌든 마지막에 어떤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우리가 이렇게라도 출전을 시켜가면서 조금 더 성장을 시켜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유선 선수가 꾸준히 출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좋은 면인 것 같다. 이정빈 선수는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관을 갔던 김포전
김포전에 저희가 이종빈 선수 아버님을 또 우연찮게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경기 이후로 또 몇 경기를 쉬면서 이 선수가 시즌 초반에, 작년에도 시즌 초에 이제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이번 경기 복귀를 해서 아직까지는 몸 상태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는 상황, 혹은 볼을 받는 상황, 그리고 묘지가의 크로스가 기가 막히게 하나 딱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이정민답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복귀를 했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류지도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을 했죠. 류지도 오랜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라인업에 아무래도 안젤로티가 부상 때문에 나가고 경고 누적 퇴장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그 외국인 라인업에 두 자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슌이랑 류지가 컷 라인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좀 티오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슌 선수가 박수빈이랑 같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류지선 선수가 나왔고, 슌 선수는 결국에는 뭐 이번 경기 출전을 못했고, 류지 선수는 이준상 대신 나와가지고 한 20분 정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낙구 지점을 조금 미스를 하면서 한두 개 정도 아쉽게 공격 기회가 될 법한 찬스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랜만에 이 선수의 칼크로스가 살아있었다. 이 선수의 장점이 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되게 매섭게 휘어들어가는 왼발 킥, 그리고 그거에 의한 크로스, 이게 윤민호랑 아다리가 맞으면 이것도 좋은 공격 패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재욱 선수랑 박상혁 선수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재욱 선수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류준선 선수랑 교체가 들어가면서 이재욱 선수도 오랜만에 활약을 보여줬어요. 근데 뭐 우리 팀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이 교체 선수를 이용해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는데 되게 큰 이재욱 선수가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상혁 선수가 이제 전반 끝나고 황석기 선수랑 교체되면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들어왔는데, 사실 박상혁 선수도 팀에서는 꽤나 중요한 자원이긴 합니다. 이 선수도 꽤 과감한 공격성이 있긴 있는데 그것만큼이나 사실 미스가 없는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어떤 팬들한테 있어서 마냥 좋은 선수다 혹은 마냥 나쁜 선수다 라고 말할 평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되게 어렵게 잡은 공격 찬스를 쉽게 날려버리는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박상혁은 일단 우리 팀 도움 1등입니다. 도움 2개로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우리 팀의 굉장히 중요한 공격 자원이다. 라인업이 크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왜 오늘은 좀 뎁스가 두껍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지, 그러니까 교체 자원으로서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경기들 자체가 아무래도 경기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결과를 못 가져오는 형태의 결과들이 지금 3경기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보는 입장에서 더 크게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선 2경기는 우리가 슈팅이나 혹은 어떤 스탯적인 면에서 다 앞섰던 경기라고 생각하면, 이번 경기는 사실 반대긴 해요. 슈팅도 18대 15로 3개가 더 적은 느낌이었고, 선방은 많았죠. 근데 선방이 많은 게 스탯으로 앞섰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파울도 2배나 많았고, 코너킥도 4대2로 우리가 2개 더 적었고, 점유율도 6대4 정도로 적었고, 패스도 509개 대 352개.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공격 지표적인 면에서 우리가 다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보였단 말이에요. 경기를 보는데 답답함은 덜했다. 이게 슈팅을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슈팅을 때리는데 무자비하게 그냥 막 슈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회만 있으면, 기회가 됐을 때 슈팅을 때렸다. 그러니까 경기를 보는데 좀 덜 답답했던 것 같아. 앞선 2경기에서는 슈팅을 많이 때리긴 했는데 그 뭐 어떤 택도 없는 찬스라고 하죠. 그냥 때려.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기회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완벽한 기회 이전에 어떤 단계로 따지면 0, 1, 2가 있다면 2가 완벽한 기회, 0은
택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1 어딘가에서 슈팅을 때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구를 보는 데 있어서 좀 덜 답답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광현 선수는 제가 꽤나 안정적인 키퍼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마자 그냥 실수가 나왔죠. 미스가 좀 아쉬운 미스가 나왔어. 그거는 그 공중볼을 따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본인한테 조금 공이 오면서 멀다고 판단해서 주춤하는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헤딩 경합에서 졌고 그게 골대 쪽으로 공이 향했고 결국엔 그게 들어갔다. 근데 그거 만약에 자기가 그냥 와서 막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골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아쉬움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영상 자체가 뭐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거를 사실 뭐 CCBB를 따지고자 하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이광현 선수는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팬분들이 올려준 영상에서 봤는데 되게 상실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아쉬운 건 그 선수겠죠. 유니폼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이제 되게 진짜 울기 직전의 표정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두 경기 좀 쉬면서 제가 라이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두 경기 쉬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좀 제3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우리 이제 24경기 남았잖아요. 24경기 남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했던 클린시트 6번, 5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두 경기 쉰다고 칩시다. 아니 뭐 많이 잡아서 4경기 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20경기 중에 5번만 클린시트 하면 본인이 설정했던 목표 달성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번 시즌 실점이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관여가 된 장면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키퍼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것 또한 뭐 한 경기 한 경기 클린시트를 또 해나가다 보면 이 선수가 자신감을 찾고 원래 보여준 게 있는 선수다 보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리뷰는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경기를 70분 이후에 우리가 진짜 두드려 맞는 경기를 했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이거는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뭐 골대도 맞고 바로 아쉽게 빗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세상이 성남의 1승을 위해서 모든 걸 노력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닌 게 돼버렸고 70분 정도부터 한 20분 정도 동안 수비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1대1이라는 아쉬운 무승부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를 따지면 류준선 박수빈 조합도 우리한테는 큰 어떤 옵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찾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꼭 박수빈 프레이타스여야만 되는 건 아니다. 돌아가면서 세 선수가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상 선수가 나왔을 때 새로운 조합을 찾아야 돼서 호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같다. 그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황석기 선수는 꾸준히 포인트에 관여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한 경기 건너 한 경기더라도 되게 좋은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어시스트를 한다거나 해서 공격적인 능력이 꽤 좋은 선수구나를 점점 더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 안젤로티가 돌아오더라도 윤민우 원톱이 팀한테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 이게 만약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안젤로티 혹은 빌레로가 벤치에서 시작을 해서 조커로서 한두 경기 나오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는 우리한테 또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더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어떤 테스트 경기였다? 테스트 경기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좋은 시험을 치렀다. 좋은 결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좋은 시험을 한번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험 한 번이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건 팀 입장에서는 꽤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꽤나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우리 팀에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정빈 선수의 복귀
이거는 우리 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다. 어떻게 보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정민 선수가 몸이 선발로 출전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완벽해진다고 하면 22세 황석기를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이정민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선발 라인업이 또 맞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옵션이 하나 생겼다. 이거는 되게 긍정적인 저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부정적인 요소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광현 골키퍼의 어떤 불안함? 그거는 좀 해결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번 경기 그리고 결정력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게 뭐 윤민호 선수 기회가 하나여가지고 한 골로 그 1대1로 비긴 거면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앞서 말했던 이상민, 베니시오의 기회뿐만 아니라 공격진이랑 공격수들이 가지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크로스 딱 그 박스 안까지 진입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크로스가 차단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조금 결과를 못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용인 원정을 저희가 떠나게 되는데, 또 하필 용인이 첫 승을 거두고 우리가 또 만난단 말이에요. 계속 뭔가 대진운이 안 좋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용인이 또 김해한테 4대1로 이기면서 어쨌든 기세가 이 팀의 어떤 창단 첫 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또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겨야 되는 팀입니다. 그 4대1로 그 팀이 이겼다고 해서 우리 팀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라인업은 안젤로티 선수가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체 자원 정도로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공격 옵션에 있어서는 더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경기에 이제 프레이타스도 돌아올 거고, 그러면 라인업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거기에 이제 뭐 류준선 대신 프레이타스가 들어가거나 혹은 프레이타스 류준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나오고 윤민호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공격을 노릴 거고, 그래서 용인의 약점은 어쨌든 다음 경기 임채민 선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발빠른 공격수들이 상대방의 뒷공간을 털어먹으면서 골을 득점하는 형태, 혹은 크로스에 의한 황석기나 이준상 혹은 정승용까지 해가지고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혹은 빌레로까지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또 윤민호 선수의 헤딩 혹은 발밑 골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정빈 선수가 키는 작은데 어쨌든 이 선수의 장점도 헤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격 형태가 이번 경기만큼만 잘 가져가 준다면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따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해야 된다. 이 3경기 무승이거든요. 이 4경기 무승이 되면 좀 곤란해요. 지금 딱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즌 초중반에 플레이오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딱 순위표를 한번 보시면 5위부터 성남 12위까지가 딱 한 경기 차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들 중에는 우리보다 한 경기씩을 더 치른 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이기고 상대팀이 또 미끄러져주면 우리가 순위가 지금 12위인데 12위네 12위인데 이게 굉장한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다. 진짜 그냥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면 뭐 6등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6계단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원정이긴 하지만 용인 원정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클럽하우스랑도 그렇게 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로 한 20분이면 가지 않나? 20분, 30분 정도면 갈걸요? 사실상 홈경기인 셈 치고 마음 편하게 축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축구 꽤 잘하고 있거든요. 결과를 못 가져와서 그렇지 축구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팀 팬분들도 물론 답답하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도 화딱지가 미친듯이 납니다. 진짜 개빡쳐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다. 소리 높여 노래하고 선수 이름 열심히 불러주고 골 들어갔을 때 상대방 기 빡 죽이면서 우리 응원가 좋은 거 많잖아요. 열정엔 쉼이 없단다 라거나 그 우리의 성남 이런 거 딱 부르면서 경기장 분위기 원정이지만 우리 팀 팬분들 목소리가 여간 큽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꼭 희극으로 찾아오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까치산에서 까치토크 세 번째 이야기. 이번 주 용인 경기도 아마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5월 10일 그러니까 전남전 홈 경기 정도는 돼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이 계속 딱 경기 날만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희한하게 운이 안 맞으면서 지금 직관을 성남 경기를 못 가고 있는데, 그리고 까치토크 네 번째 이야기는 3전 4기 웃으면서 촬영합시다. 파이팅입니다.